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 앉아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예전엔 TV를 함께 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소파는 남편 자리였고 저는 제 자리를 잃어버렸죠. 그날도 조용히 물을 따라 마시려다 TV 소리가 너무 커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볼륨을 낮춰달라고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괜히 또 잔소리한다고 할까 봐요. 순간 마음 한켠이 싸해졌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집인데 왜 이리 조심스러울까요?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엔 저녁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문득 옛날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땐 온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소리 없는 정막만 가득하네요. 그 노래 또 들어. 시끄럽게. 며칠 전 조용히 음악을 틀어두고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남편이 툭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바짝 마르더군요.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이 그 말 한마디에 소음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사실 저도 압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 예민해지고 배려보다는 무심이 더 익숙해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죠. 서로에게 익숙해진 만큼 소홀해진 것도 많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을 피해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나는 조용히 살아야 할까? 왜 내 목소리, 내 취향은 늘 뒷전이 되어야 할까? 어쩌면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조용해져 버린 나 자신이 싫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가만히 이불을 끌어안고 숨을 골랐어요. 내가 나를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그날 밤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나는 조용히 침대 머리맡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젯밤 마음속으로 떠올린 생각이 아침에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래, 진짜 내 공간이 필요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 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거실은 남편의 영역 같았고 주방은 늘 일의 연장이었으며 안방은 너무 오래된 일상의 피로가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결혼한 아이들이 쓰던 작은 방. 지금은 물건들만 가득 쌓인 채 거의 쓰지 않는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먼지 냄새와 함께 옛 기억이 훅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책상, 아직 남아있던 책들. 잠시 앉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 방은 오래전에 시간이 멈춰선 듯한 공간이었고 그래서 더 손대지 못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걸레를 꺼내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을 들이고 묵은 먼지를 닦아내자 방 안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며 마음속에서도 오래된 감정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방 한켠에 예쁜 천을 덮은 테이블을 두고 쿠션 2개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창가에 화분 하나, 그리고 그 위엔 작은 스피커.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뭐해? 거기서? 아, 그냥 방 정리 좀 하려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그런 걸 하냐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엔 그냥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무심한 반응조차 다행이라 여겼어요. 그날 저녁 방 안에 조명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낮엔 햇살이 들고 밤엔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는 그런 공간. 나는 그 작은 방을 나만의 쉼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 앉아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도 좋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공간. 그 작은 결심이 제 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방에 처음으로 음악을 틀어봤습니다. 핸드폰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클래식 피아노 곡. 베란다 창을 열고 햇살 사이로 음악이 퍼지니 방 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조그마한 공간 하나가 주는 평안함이 컸습니다. 늘 부엌, 안방, 거실만 오가던 제게 처음 생긴 진짜 나만의 자리였습니다. 아니, 거기서 뭐해? 문득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냥 음악 좀 듣고 있어요. 그 방에까지 들어가서 응, 여기가 좋아요. 남편은 살짝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그래 뭐 시끄럽지만 않으면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말에도 마음이 조금 철렁했지만 이번엔 꾹 참았습니다. 더는 음악을 멈추지 않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핸드폰 볼륨을 낮춰들었습니다. 혹시 또 시끄럽다고 할까 봐요. 하지만 점점 볼륨도 조금씩 올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도 하나씩 플레이리스트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은 찻잔을 들고 방 안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노트에 그날그날의 느낌을 적기도 했어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곡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햇살이 참 좋아서 바흐의 선율이 더 빛났다. 이런 문장을 적는 제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걸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어느 날은 손녀가 놀러 왔어요. 할머니, 여기 왜 이렇게 좋아요? 음악 들으려고 만든 방이야. 나도 들어도 돼요? 그럼. 우리 같이 들어보자. 손녀는 제 옆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음악에 아이도 금세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음악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날 이후 그 방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끔 손녀와의 소통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은 나를 위한 공간이지만 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이 작은 방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은 딸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엄마, 이 방.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나 혼자 음악 들으려고. 조용해서 좋아. 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뭔가 해보는 거 오랜만에 봐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찌르더군요. 딸아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이제야 나를 조금씩 돌보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조용히 그렇게 말하자 딸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그날 딸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하고 바빠서 잘 못 오던 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천천히 말하고 듣고 웃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니 대화도 부드러웠고 서로에 대한 오해도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요즘 마음이 어때요? 글쎄, 많이 가벼워졌어. 이 작은 방 하나 덕분에 말이지. 딸은 제 무릎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만 챙기고 자신은 안 챙겼잖아요. 이제는 엄마도 엄마를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제 마음을 딸이 알아준 것만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음악을 들으며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걸 외면하고 살았구나. 이제는 내 안의 소리를 조금씩 듣기로 한다. 음악은 그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감정, 기억, 상처들을 조용히 흔들어 깨우는 무언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저녁 조용히 방에 앉아 음악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30분 오직 저를 위한 시간. 그 시간 덕분에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정리되며 다시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에서 옛날 노래를 검색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 자주 듣던 곡,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멍하니 듣던 그 노래들, 조용히 흘러나오는 배호, 이미자, 조용필의 목소리에 그 시절의 제 모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 그땐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 그 시절 나는 참 외로웠구나. 그렇게 추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공간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 조그마한 방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부엌일 하다 말고 멍하니 있거나 TV를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흐르는 이 공간은 제게 쉼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솔직한 시간. 남편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기 들어가 있으면 조용하니 좋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도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하루는 제가 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살짝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오늘은 뭐 듣고 있어? 조용필. 걱정 말아요, 그대. 오, 그 노래 좋지. 그렇게 말하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뭉클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이 공간을 인정해주나 보다 싶었어요. 이후로 가끔 남편도 문 밖에서 살짝 귀 기울이고 있는 걸 제가 눈치챌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앉아 무언가를 듣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음악을 통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 덕분에 저 자신과도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문득문득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오늘은 왜 이 노래가 좋게 들릴까? 왜 갑자기 눈물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제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기억에 머물러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란 게 참 오묘하죠. 그저 음악 하나 틀었을 뿐인데 내면의 감정이 흘러나오고 내 삶의 단면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음악이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아준다. 이 조그마한 공간이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해준다. 그렇게 매일 30분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시간은 어느새 제 하루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음악을 기준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일만 끝내면 음악 들을 시간이야.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음악이 없었으면 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지요. 그냥 밥하고 청소하고 TV나 보며 시간 보내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음악을 통해, 이 조그마한 방을 통해 저는 다시 나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한 번은 친구 순자에게 이 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방 하나 만들었어? 와, 내가 그런 걸 하다니? 순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냥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조용한 데서 음악이나 들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방이 이렇게 됐네. 그 말에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되게 멋있어 보인다. 옛날에 툭 하면 한숨 쉬던 그 희순이가 맞아? 그 말을 듣고 괜히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한편으론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말이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순자는 며칠 후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나는 디퓨저와 앤틱풍의 촛대 하나. 이 방엔 이게 어울릴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 방이, 그리고 이 공간이 저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와 음악을 같이 들은 날도 있었습니다. 같은 곡을 들으며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던 그날. 야, 우리 그 시절엔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지 않아? 그랬지.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지. 음악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순자도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집 작은 방 하나 정리해 볼까 봐.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도 좀 필요하긴 해.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이 조용한 변화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공간은 내 마음을 정리해주는 안식처다. 나는 이 방 안에서 진짜 나를 다시 만난다. 이 방을 꾸미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나도 모르게 더 자주 웃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가끔씩 흥얼거리기도 했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방 안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 그 곡 속에 묻어있는 추억과 마음들이 하나둘 제 안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책상 위에는 친구가 준 디퓨저가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첫 번째 선물일지도 모른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제 삶에서 정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한순간이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그날 아침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또 음악 듣고 있구먼? 응. 아침엔 이게 제일 좋아. 그래,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인데. 그날은 어쩐지 남편의 말 한마디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예전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모습, 시댁 제사 준비하던 날, 젊은 시절 친구들과 수다 떨던 순간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그 안에 담긴 제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잘 버텼어. 그 방 안에서 저는 조금씩 과거의 나를 다독이고 있었던 겁니다. 음악은 때로는 거울처럼 그 시절의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기도 했고, 또 때로는 약처럼 지친 마음을 조용히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 안에서 비로소 제 인생의 균형을 다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쉬는 공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루는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 방 뭐예요? 너무 예쁘다. 작은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손녀는 디퓨저 향을 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냄새가 따뜻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요즘 향에 빠졌거든. 손녀는 제 옆에 앉아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사이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이렇게 나만의 방을 꾸미고 싶어요. 그 말이 어찌나 뭉클하던지. 이 작은 공간이 손녀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방에서 매일 일기를 씁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저 오늘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그 음악이 어떤 기분을 줬는지, 그리고 그날의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지. 어느 날은 이렇게 썼습니다. 잘했어, 희순아.
조용히 내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야. 그 한 줄이 저를 울게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이 방은 단지 음악을 듣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쉼표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공간이죠. 며칠 전 남편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공간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었구나. 앞으로도 이 방에서, 이 음악들 속에서 저는 저를 다독이며 살아갈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조용히 물러나 숨을 고르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이 방 안에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음악을 들으며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순간 여러분도 있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조용한 쉼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위로해 줄 거예요. 마음 온도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